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 사주를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외울 것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그런데요.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 중에서 천을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천을귀인이 어떤 거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 실제로 좋은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또 실제로 사주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제가 언제 귀인이 나타나서 언제 좋은 일이 생기나요? 제 사주는 좋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또 궁금해 하십니다. 물론 재물운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재물운에 대해서 관심이 제일 많은 건 맞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한테 좋은 길신이 있고 귀인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만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그래도 좋은 기운을 타고났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천을기인이라는 것은 사주에 있으면 그래도 좋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천을기인이 어떤 거고 어떤 식으로 우리 사주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사주라는 것은 4가지 기둥에 8가지 글자로 이루어져 가지고 사주팔자라고 하죠. 그럼 이 사주팔자에 어떤 사람이 어떠한 기운이 있느냐에 따라 서로 주고받는 게 다른데, 일단 음양오행 목화토금소 가장 기본적인 목, 화, 토, 금, 수 이 오행의 기운이 서로 어떻게 상승을 하고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이 외에도 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다 보면 첫 번째로 길신이라고 하는데요. 길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좋은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안 좋은 작용을 하는 흉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길신 중에는 천덕기인, 월덕기인, 그리고 천을기인, 천주기인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천을기인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흉신 중에 안 좋은 게 천라지망, 라망살이라고도 합니다. 천라지망. 그리고 기문간살, 기문원진, 백호대살, 또 상관경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사주가 있다고 하면 일단 사주에 운이 그 사람 팔자에 좀 안 좋은 걸 갖고 태어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가장 중요하고 사주 팔자에서 가장 중요하기도 하지만 좋은 작용을 하는 천을기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천을기인은 뭘로 놓고 볼 수 있냐면 천간의 기운을 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데요. 천간은 가,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10개가 있어서 이것을 천간이라고 하고 십천간이라고 합니다. 이 천간의 기운, 자기가 태어난 날을 내가 몇 월 며칠생인데 며칠에 태어났느냐, 이 일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간, 자기가 태어난. 그래서 갑일날 태어난 사람은 그 태어난 지지 밑에 축하고 미가 있고, 을일날 태어난 사람은 신자가 있고, 그 다음 병일날 태어난 사람은 유와 해가 있고, 정일날 태어난 사람은 해, 유 똑같습니다. 유해. 이게 이제 낮기냐 밤기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무일날은 미축, 기일날은 자고 신, 경일날은 역시 미, 축이 있으면 되고요. 신은 인과 오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임은 묘,
지지, 뭐 월지 다 상관없고요. 그리고 개일날 태어난 사람은 사묘가 있으면 이것을 천을기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똑같은 게 뭐냐면 갑일날 태어난 사람하고 무일날 태어난 사람하고 경일날 태어난 사람은 갑축미, 무미축, 뭐 무축미라고 해도 되고요. 경축미, 경미축입니다. 다만 이게 이제 유기임에서 보면 또 뭐 혁기 변방서에 보면 낮기인이냐 밤기인이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여기서 논하지 않기로 하고요. 그리고 병하고 정은 유해, 뭐 해유, 그리고 을일날 태어난 사람, 기일날 태어난 사람은 자신, 그리고 신은 인오, 임계는 사나묘 이렇게 해서 천을기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을기인이 내 사주에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지지에, 자 그러면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지에 어디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영향력이 조금 달라지기는 합니다. 영향력이 달라지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주를 보면 연월 일시를 보는데 연에 있느냐 월에 있느냐 일에 있느냐 시에 있느냐에 따라서 작용력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에 있으면 작용력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좀 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월에 있으면 조금 더 작용을 하고 또 자기가 태어난 날 그걸 일귀라고 하는데 일귀라는 건 뭐냐면 내가 태어난 날의 귀인을 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천을 귀인이라고 하는데요. 천을 귀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태어난 날에 그 밑에 지지에 이걸 깔고 있으면 일귀라고 합니다. 일귀. 태어난 날에 기운을 갖고 있다 해서 일귀격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이제 월에 태어났느냐, 뭐 시에 태어났느냐 조금 작용력은 다르게 됩니다. 하지만 천을기는 일단은 꺼려하는 게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 많아서도 안 되고요. 보통 많아야 1개 내지 2개 해야 되는데 뭐 3개 내지 4개가 있으면 안 되고 또 형충파에 형충파해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이게 많아서 나한테 용신이나 휘신이 됐을 땐 좋은데 그게 아니고 나한테 흉신작용을 할 때는 천을기인이 역할이 반감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륭을 따질 때 길과 흉이 있는데 일단 길보다는 흉이 앞섭니다. 즉 호사다마라고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어도 나한테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 흉작용이 더 크다. 그래서 1개 내지 2개가 있어서 용신이나 희신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알아보겠습니다. 연, 월, 일, 시 이렇게 있는데 태어난 날에 요 일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날이 뭐 자기가 개일날에 태어났다. 그런데 밑에 이렇게 사가 있다. 그리고 또 뱀띠인데 뱀띠죠. 뭐 뱀띠나 토끼띠에도 상관없습니다. 토끼띠에도 되겠네요. 토끼띠고 이 월은 상관없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사람한테는 개사묘라고 했습니다. 천을기인이 여기 보면 2개가 있죠.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을기인 이렇게 2개 갖고 태어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의 기운이 강하다. 여기 자월에 태어났고 만약에 임자월에 태어났다. 시간은 뭐 해시에 태어났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수의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라는 것은 이 사람한테는 정제인데 이거는 식신이 되고요. 그럼 식신생제가 돼서 이럴 때는 부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물의 기운이 내 기운이 강하면서 식신생제까지 하게 되고 이게 재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배우자도 남자 같은 경우는
정제가 마누라 와이프니까 배우자를 좋은 사람으로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태어난 이 일간, 이게 갑을병정을 이렇게 나가는데요. 태어난 나를 중심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은 바로 이 밑에 일지에 자기가 천을기인을 일지에 깔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일귀격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천을기인을. 그러면 일, 태어난 날의 일간에 귀인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일귀가 되는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밤기인, 낮기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밤기인이냐 낮기인이냐에 따라 또 보는 법이 약간 달라지는데, 만약에 정일간 같은 경우는 해나 유가 천을기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일간에. 그런데 이 사람이 시간이 만약에 해시에 태어났다. 그렇게 했을 때는 밤에 태어났기 때문에 밤기가 되겠죠. 그래서 유김에 보면 낮기냐 밤기냐 유김은 그것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낮기 같은 경우는 순행을 하게 되고요. 귀인이. 밤기 같은 경우는 역행을 하게 되는데, 순행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수가 있는데, 유김점을 볼 때 귀인이 역행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일이 지체가 된다든지, 어떤 일이 좀 좋은 일이 반감이 된다든지 좀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김은 뭐 사주를 보시는 분은 유김 아시는 분도 계시고 유김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유김은 인사신시라 그래서 사주로 다 볼 수 없는 어떠한 일을 기륭을 정단을 하는 겁니다. 즉 가부를 묻게 되는 건데요. 유김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떠한 일을 현재 할 건데 그 일이 성사가 될 건지 가부를 묻게 되는 점수락입니다. 점수락. 그러면 유김에도 어떤 게 있냐면 귀롱마라는 게 있습니다. 귀롱마법. 귀롱마. 즉 뭐냐면 귀는 귀인을 말하고 록은 걸록을 말하고요. 마는 역마를 말하는데, 이 귀롱마법에 의해서 내가 이사를 할 때 이사 방향이라든지 이사하는 날짜라든지 시간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사주를 보고 그 사람의 기운을 따져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언제쯤 가는 게 좋겠다 볼 수도 있지만, 유김이 또 이러한 부분에서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유김에서 이 귀인, 귀롱마에서 이건 귀인을 나타내는데, 이 귀인과 합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대체로 이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귀인 시간, 귀인 날짜, 아니면 그게 안 되면 걸록, 록의 날짜에 아니면 역마의 날짜로 이사가는 이 택일법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김에서도 귀인이 많이 쓰이게 되는데, 일반적인 사주에서는 내가 태어난 날에 이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밑에 갑을병정했을 때 이런 글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천을기인이 있다. 그럼 천을기인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 천을기인이 길신으로 작용을 하게 돼서 정말 좋게 되면 그 사람의 인성이라든지 품성, 인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공직에 나간다고 하면 천을기인이 더군다나 관일 때, 관이라는 것은 관으로 작용한다고 하면 해가 되겠네요. 정일날 태어난 사람한테는 이 해가 관이죠. 수국화가 되니까 이런 관기가 작용을 할 때, 또 을일날 태어난 사람은 신이 정관이 되니까 이 관이 길신으로 작용하게 되면 이런 분들은 공직의 높은 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출세를 할 수 있는 인품이 좋습니다. 또 천을기인이 장생이라든지 걸록, 그리고 제왕 이런 지하고 같이 합이 들어와서 동주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형충파에 이걸 꺼리게 됩니다. 그리고 천을기운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 중에서 진과 술만 빠져 있습니다. 왜 이게 빠져 있냐면, 진술이라는 것은 괴강살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천라지망살을 나타냅니다. 천라지망. 그러다 보니까 이 흉신이 작용을 하게 되면 이 천을기인의 길신의 역할이 반감이 되기 때문에 이 진하고 술은 천을기인 어느 글자에도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는 점을
뭐 아시면 되겠고요. 이게 지금 사주를 공부하시고 또 조금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한테는 내용이 이해가 좀 쉽겠지만 전혀 사주를 모르시는 분들이 들었을 때는 아,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천을기인은 그 사람이 타고난 팔자 중에서 가장 좋은 역할을 하는 길신 중에서 최고의 길신이다. 길신 아까 말씀드렸죠. 천덕기인, 월덕기인, 뭐 천주기인, 천을기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천을기인이 작용력이 가장 세고 크다. 길신 중에서 가장 좋은 역할을 한다. 다만 흉신과 같이 작용을 한다든지 형충파에 이런 게 있을 때 아니면 공망살이 들었을 때 이럴 때는 작용하지 않는다. 작용한다 하더라도 반감이 됩니다. 그래서 70% 이상은 좋은 작용을 하고요. 나머지 20%에서 30%는 흉작용도 많을 때는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천을기인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귀인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천을기인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 사람이 어려운 점이 처해 있어도 그걸 피해 나간다든지 아니면 누가 도와준다든지 어쨌든 그게 또 재물, 재성이 천을기인 사람은 돈을 좀 잘 번다든지 배우자가 좋은 사람, 관이 천을기인 사람은 직업 운이 좋다든지 공직에 나갈 수 있다. 나간다고 하면 뭐 조금 좀 높은 자리로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잘 풀릴 수 있으니까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자기 사주에 만세력을 봐서 이런 날짜 일간에 태어났는데 이런 글자가 있다 하면 아 나한테 천을기운이 있구나 하시면 되고요. 너무 많아도 안 좋고 한 개 정도가 제일 좋다. 물론 두 개까지도 괜찮지만 어떻게 작용하느냐 달라지고요. 자기가 태어난 날에 이 귀인을 깔고 있으면 그걸 일기격이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좀 더 큰 작용을 합니다. 일기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 테니까 물론 꼭 자기가 일기 깔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 시지나 월지에 있다고 하면 좀 더 큰 작용을 하고요. 연주에 있으면 약간 작용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기가 태어난 날이 정사일이나 정해일에 태어난 사람은 일기고요. 또 개사일에 태어난 사람이나 그렇죠. 정해나 그 다음에 정유입니다. 유 정유 정해 이런 식으로 태어난 사람은 일기격이고 개사일이나 개묘일에 태어난 사람은 역시 일기격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정유일, 정해일, 개사일, 개묘일 해서 이렇게 4가지, 4가지가 일기격이라는 점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제가 헷갈렸는데 유하고 해, 개, 사, 묘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는 이게 뭐 충미라든지 을신, 뭐 자 이런 거는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기격이라는 것은 이렇게 4가지가 있다라는 점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천을기인의 작용은 좋은 쪽으로 작용력이 굉장히 크지만 조금 안 좋은 작용도 할 수 있다. 공망이 된다든지 형충파에 그랬을 때 또 아니면 합으로 들어와서 나한테 길신이 됐을 때는 정말로 좋은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할 때 유김에서도 쓰이는 거지만 사주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인이라든지 아니면 록이 오는 날 아니면 역마날 그때 특히 천을기인이 귀인이 와서 합이 들어오면 그쪽 방향으로 이사를 한다든지 그 날짜 그때를 선택하시면 여러분들이 택일할 때도 도움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내 사주에 이 글자가 있는지 있다고 하면 일단 작용력은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 게 거의 70%이기 때문에 모든 길신 중에서 가장 좋은 거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흉신 뭐 상관 견관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기문 원질살 천라지망 이런 거는 좀 안 좋은 쪽이지만 천을기는 뭐 일단 좋은 쪽으로 작용하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거 보시고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만세력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일단 희망을 갖는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천을기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더 좋겠지만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하기에는 조금 내용 분량이 많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또한 사주 강의 간단한 거, 쉬운 거서부터 해서 여러분들께 가급적이면 쉽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